아이가 엉덩이를 높이 들고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물구나무를 서려고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는 심각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바로 동생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똑같은 말과 행동임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에 주목하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먼저 상징이란 말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란 뜻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해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힌 편지로 전달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은근한 스킨십이나 손아트와 같은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 언어, 몸짓 등을 상징이라고 부른다.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이러한 상징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과정에서 개인이 어떠한 의도로 상징을 전달했는지에 주목하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엉덩이를 높이 들고 엎드린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어떠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전달한 상징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를 상황 정의라고 부르고, 개인마다 결론 내린 상황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 그 옷 좋아하나 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적용하면 너 그 옷 좋아하나 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개인마다 상황 정의를 다르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 옷이 마음에 드나? 라고 생각하며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닐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옷이 마음이 들지 않나 보다라고 눈치를 챙기며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것이다. 이처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상황 정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개인들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개인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육 제도라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마다 사회 문제라고 상황 정의를 내리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현상은 사회 문제일까? 어떤 사람은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황 정의를 내리며 사회 문제라고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도 담배 정도는 필 수 있지라고 상황 정의하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상징을 주고받으며 상황 정의를 통해 행동하는 모습을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행동에 어떤 상황 정의를 내리는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상황 정의를 내리는가,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판단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